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03 산업안전 심리 반갑습니다. 본 단원은 건설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인간의 근본적인 안전 심리와 행동 요인을 연구하는 매우 가치 있는 단원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매 회차 2문항에서 3문항 이상 고정적으로 출제되므로 화면의 세부 도표와 제 목소리를 꼼꼼히 따라오시면서 합격으로 향하는 고득점 암기 루트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 인적 요인, 통제를 위한 안전심리 5대 요소와 암기 팁, 중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고 행동을 결정짓는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입니다. 시험에 오지선다형으로 5대 요소가 아닌 것은 을 묻는 문제가 빈번하게 기출됩니다. 앞 글자를 따서 무조건 동, 기, 정, 습으로 소리내어 외워두세요. 첫째, 능동적인 자극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사고의 직접적 결과인 동기. 둘째, 감정적 반응 경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 고유의 성격적 특성인 기질. 셋째, 행동이나 생각 시 마음속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주관적인 동요 상태인 감정. 넷째, 개인이 일상 속에서 일정하게 반복하여 관찰되는 행동 및 생활 양식인 습성. 다섯째, 오랜 성장 과정을 거쳐 신체에 굳어진 선천적 혹은 후천적 행동 양태인 습관이 있습니다.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이 5대 요소의 고유한 정의를 정확하게 짝지어 두셔야 합니다. 호손 실험과 사기 측정, 모랄 서베이, 메이어의 호손 실험과 소셜 스킬즈의 위상. 세 번째 슬라이드는 안전심리학의 기념비적 연구인 호손 실험과 모랄 서베이입니다. 미국의 학자 메이어는 호손 공장 실험을 통해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작업 조건보다 작업자 간의 인간관계나 사기와 같은 인간적 요인에 의해 실제 작업 능률이 강력하게 좌우된다는 역사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메이어는 이러한 관리를 위해 테크니컬 스킬즈와 더불어 소셜 스킬즈를 강조했습니다. 소셜 스킬즈란 직장 동료 및 상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물 흐르듯 원활하게 유도하여 조직 내 근로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특별한 능력을 뜻합니다. 근로자 태도 조사법, 모랄 서베이의 2가지 핵심 수단. 화면 하단에 정리된 모랄 서베이의 본질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모랄 서베이란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불만과 환경에 대한 태도, 즉 사기를 정밀하게 계측하는 대표적인 태도 조사 기법입니다. 시험에는 모랄 서베이를 실시하는 주된 2가지 수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 나옵니다. 반드시 정답으로 면접법과 문답법을 고르셔야 합니다. 면접법은 직접 대면하여 심층 분석하는 정성적 방법이며 문답법은 설문지를 활용하는 정량적 방법입니다. 의식 레벨의 단계별 신뢰성, 초특급 중요. 페이지 0부터 페이지 2까지의 의식 강도와 신뢰성 수치 집중하세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의식 레벨의 단계별 신뢰성 매트릭스입니다. 여기는 시험장 함정 문제로 무조건 등장하는 초특급 빈출표입니다. 인간의 의식 상태는 페이지 0부터 페이지 4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별 신뢰성 수치 매칭이 정답을 가릅니다. 먼저 페이지 10단계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뇌가 활동하지 않으며 신뢰성은 0이고 자공 역시 없음입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단계는 이완된 상태입니다. 일상적이고 루틴한 평온한 작업 시의 상태로 신뢰성은 0.9 이하이며 작업 시 치명적인 부주의 행동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단계는 이완된 상태입니다. 일상적이고 루틴한 평온한 작업 시의 상태로 신뢰성은 0.99에서 0.99999 사이의 수동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페이지 3부터 페이지 4까지의 최상의 의식과 과긴장 상태 수치 대조, 가장 중요한 페이지 3단계입니다. 뇌가 가장 명료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최적의 의식 명료 상태입니다. 이때의 인간 신뢰성은 무려 0.99999 이상으로 치솟으며 능동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시험 문제에서 페이지 3단계의 신뢰성 수치인 0.99999 이상을 다른 숫자로 비틀어내니 꼭 눈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단계는 과도하게 긴장한 과긴장 상태입니다. 돌발 재해나 긴박한 위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며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한 점 집중과 판단 정지가 일어납니다. 이때의 신뢰성은 의외로 0.9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므로 사고 발생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직장 부적응 유형, 망상인격의 정의와 작업 현장에서의 위험성. 5번째 슬라이드는 직무 배치와 대인관계 부적응을 야기하는 망상인격의 성향 분석입니다. 망상인격이란 개인의 주관과 자기 주장이 극단적으로 강하고 타인과의 깊이 있는 대인관계 형성이 대단히 빈약한 성격 장애 성향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타인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동료들이나 상사가 고의로 자신을 배제하거나 따돌렸다고 과도하게 곡해하여 마음속의 악의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러한 인격 성향을 가진 작업자는 지시사항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기계를 조작하여 현장의 치명적인 안전규정 위반을 자행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조기 진단과 부서 배치가 필요합니다. 직업적성 검사, 시각적 판단 및 청각적 전달 검사 감각 능력 측정 검사의 법적 분류 체계. 6번째 슬라이드는 근로자를 위험 업무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성 검사 중 시각적 판단 및 청각적 전달 검사의 세부 종류입니다. 어떤 검사가 시각에 해당하고 청각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는 명확한 안목이 요구됩니다. 화면의 도표를 정밀하게 봐주세요. 눈으로 보고 공간과 사물을 형상화하여 변별하는 시각적 판단 검사의 종류에는 눈으로 형태를 대조하는 형태 비교 검사, 3차원 공간을 지각하는 입체도 판단 검사, 사물의 정확한 이름을 식별하는 명칭 판단 검사, 그리고 다루어야 할 도구의 규격을 판별하는 공구 판단 검사가 포함됩니다. 반면 귀로 듣고 이해하는 청각적 전달 검사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소리 속에서 올바른 언어를 또박또박 식별해내는 언어식별 검사가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언어식별 검사가 청각에 속한다는 포인트를 꼭 잡아두세요. 적성검사 분석 및 타당도 평가 방법 구성 타당도, 내용 타당도, 신뢰도의 세대 평가 기준 정의. 7번째 슬라이드는 적성검사 도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타당도 및 신뢰도의 3대 평가 방법입니다. 학술적 정의가 보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첫째,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추상적인 심리적 특성이나 학술적 개념을 실제로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측해내는지를 평가하는 구성 타당도. 둘째, 출제된 시험 문항들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체 과업과 직무의 핵심 영역을 얼마나 골고루 잘 대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 타당도. 셋째, 타당도를 넘어 검사의 일관성을 포착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적성 검사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하여 얻어낸 두 결과값 사이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직무기술서 대 직무명세서 정밀 비교 직무, 자체 중심의 기술서와 사람 중심의 명세서 완벽 대조, 매우 중요. 8번째 슬라이드는 인사 배치에서 혼동하기 가장 쉬운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의 완벽 대조 분석입니다. 이 두 개념의 정밀한 차이를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대조표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직무기술서는 철저하게 직무 자체의 업무 조건에 포커스를 맞춘 문서입니다. 따라서 기술서에 기록되는 상세 내용으로는 직무명, 담당 직종, 구체적인 수행 과업, 일하는 방법과 가동 절차, 사용하는 기계와 도구, 그리고 소음이나 조도 같은 작업 조건이 객관적으로 명시됩니다. 반면에 직무명세서는 직업을 수행할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인적 요건에 포커스를 둡니다. 명세서에 명시되는 내용으로는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의 수준, 고유한 성격과 적성, 기능과 숙련도, 건강 상태, 그리고 법적인 자격 요건 등이 촘촘하게 수록됩니다.
직무는 기술서, 사람은 명세서로 머릿속 경계를 확실하게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평가 오류 4대 유형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인지를 왜곡하는 4대 오류표, 9번째 슬라이드, 주관식 실기 단답형으로도 출제 비중이 매우 큰 직무수행평가 시 발생하는 오류의 4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피평가자의 단 하나의 두드러지고 우수한 특성 때문에 인지 왜곡이 일어나 실제 다른 과업 능력까지 전부 좋게 평가해버리는 후광 오류. 둘째, 평가자가 전반적으로 피평가자들에게 극도로 엄격하고 짠 점수만을 부여하는 엄격화 오류. 셋째, 평가 점수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양극단의 평가를 교묘히 피하여 대다수 중간이나 보통 점수에만 뭉뚱그려 몰아주는 중앙집중 오류. 넷째, 엄격화 오류와 정반대로 피평가자들에게 지극히 너그럽고 후한 과분한 점수를 남발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관대화 오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평가 왜곡 오류의 현상을 서로 뒤섞어서 설명하는 오답 지문을 확실하게 가려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표본법의 정의 및 현장 적용 요건 경력자 선발에 특화된 실무 검증 작업표본법. 10번째 슬라이드는 기능 및 자격 검증을 위해 널리 통용되는 실무 검증 기법. 작업표본법이랑 이론적 시험지가 아닌 대상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작업 행위나 모의 공정을 눈앞에서 직접 시켜보는 방식으로 작업 차질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안전 배치 도구입니다. 이 검사법의 강력한 기출 포인트는 2가지 적용 요건입니다. 첫째, 완전 초보자보다는 직무 유경험자인 경력자 선발 및 배정 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정확한 지표를 선사합니다. 둘째, 고도의 수작업 기술이나 복잡한 조작 능력이 요구되는 기계 관련 직무의 직무 적합성을 현미경처럼 평가할 때 널리 활용되는 실증적 기법입니다. 인간의 주의력 특성 3대장 11번째 슬라이드는 안전사고 방지에 지대한 지분을 가진 인간의 주의력 특성 3대장입니다. 주의의 한계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이론입니다. 첫째, 선택성. 인간은 한 번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완벽하게 자각하고 두뇌로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의 자극을 선택하여 집중한다는 특성입니다. 둘째, 변동성. 인간의 부주의 감각에는 일정한 생리적 주기가 존재하므로 기계처럼 아주 긴 시간 동안 끊김없이 고도의 집중력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셋째, 방향성. 작업자의 눈과 의식이 특정 초점에 꽂혀 있을 때는 그 시야 범위 바깥의 다른 위험 요인이나 자극은 뇌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시각적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 3대 주의 특성의 고유한 명칭을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부주의 현상의 5대 종류, 의식의 단절, 우회, 저하의 특징과 원인 분석. 12번째 슬라이드,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현상의 5가지 종류입니다. 여기는 시험장 오답 함정의 메카입니다. 문장의 정확한 정의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첫째, 뇌의 극심한 피로나 졸음이 엄습하여 의식의 정상적인 흐름이 중간에 뚝 끊겨 공백 상태가 되는 의식의 단절. 둘째, 작업자가 개인적인 집안 걱정, 욕구 불만 혹은 다른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의식이 엉뚱한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리는 의식의 우회. 셋째, 졸음이나 야간 작업 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뇌 활동이 느려져 의식 수준이 명료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한 상태가 되는 의식 수준의 저하가 있습니다. 의식의 혼란과 의식의 과잉 상태 대조 및 암기 팁. 넷째, 작업 환경에 가해지는 위험 자극이 너무 애매모호하거나 정보량이 뇌의 한계를 넘어서서 작업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의식의 혼란. 다섯째, 돌발적인 긴급 상황이나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해 의식이 온통 한 곳에만 과도하게 쏠려서 주변의 더 큰 연쇄 위험에 대해서는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판단이 멈추는 의식의 과잉입니다. 암기를 위해 앞글자만 따서 꼭 의, 단, 우, 저, 혼, 괄호 리듬을 만들어 소리내어 외워보세요. 뇌의 공백은 단절, 다른 걱정은 우회, 뇌의 판단 혼선은 혼란, 한 곳에만 고착되는 것은 과잉으로
명확하게 뇌리에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부주의 유발 외적 발생 원인 인적 실수를 증폭하는 4대 환경적 외적 원인 분류. 13번째 슬라이드는 작업자 내면의 문제가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해 부주의를 강제로 주입받는 부주의의 대표적인 외적 발생 원인 4대 분류입니다. 첫째, 가스, 소음, 조명 불량 등 현장의 근원적인 상태가 불비한 작업 환경 불량. 둘째, 작업 도구의 배치나 순서가 생리적으로 어긋나 몸동작에 뒤틀림을 주는 작업 순서의 부적합, 즉 작업의 부자연성. 셋째, 근로시간이 너무 길거나 고강도 중량물을 다루어 몸의 피로가 눈덩이처럼 누적되는 높은 작업 강도. 넷째, 폭염, 한파, 혹한, 폭우 등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가혹한 기상조건 등이 귀결됩니다. 부주의를 잡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외적 원인을 선제적으로 거두어내는 안전설계를 집행해야 합니다. 착오의 원인 3단계 분석 인적, 과오가 발생하는 인지, 판단, 조치의 3단계 메커니즘. 14번째 슬라이드는 작업자의 착오와 실수가 생성되는 근본적인 필터 단계, 착오 원인의 3단계입니다. 인간의 인지과학적 흐름을 묻는 문제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깔끔하게 인, 판, 조 3글자로 기억해 두세요. 1단계는 정보를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의 착오입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극심한 감각 차단, 정보량 수급의 한계, 생리 심리적 능력 부족으로 자극을 아예 왜곡해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판단 과정의 착오입니다. 기술적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없고 마음속으로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자기 합리화를 단행하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판단을 근력 행동으로 이행하는 조치 과정의 착오입니다. 다루어야 할 기계 조작 장치가 익숙하지 않거나 잘못된 명령 정보가 입수되어 손가락이 다른 버튼을 눌러버리는 최종 실증 조치 착오 단계입니다. 착시 및 착각 현상 1. 자동운동 발생 4대 조건. 빈출. 착각 현상 중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자동운동의 발생 환경. 15번째 슬라이드. 수험생들이 가장 정답을 많이 놓치지만 한번 확실하게 외워두면 보너스 점수가 되는 자동운동의 정확한 발생 4대 조건입니다. 자동운동이란 암흑 공간 속에서 완전히 정지해 있는 미세한 하나의 불빛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그 불빛이 스스로 마법처럼 서서히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시각적 착시 현상입니다. 자동운동이 발생하기 쉬운 최적의 법적 환경 4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원의 크기가 바늘구멍처럼 광점이 작을 때. 둘째, 광원 주변에 다른 기준점이 없고 대상이 아주 단순할 때. 셋째, 내뿜는 광원의 빛 강도가 매우 약할 때. 넷째, 광원 주변 환경이 완전히 캄캄하고 주위가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시험에는 주위가 밝을 때 혹은 광점의 크기가 클 때 자동운동이 일어난다는 틀린 보기를 매번 고르라고 기출되니 광점은 작고 대상은 단순하며 빛은 약하고 주위는 어둡다는 이 4대 극적 환경을 단 한 번만 상상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정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착시 및 착각 현상 2. 가연운동과 유도운동의 학술적 정의 및 현장 예시. 16번째 슬라이드는 자동운동에 이어 시각에 착각을 심어주는 가연운동과 유도운동의 비교입니다. 먼저 가연운동이란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고정되어 정지해 있는 두 개의 전구 불빛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번갈아 깜빡거릴 때 하나의 빛이 다른 한쪽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각적 심리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유도운동이란 정지해 있는 주 대상이 주변에 배치된 다른 기준 사물의 강력한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마치 고정된 대상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착각 현상입니다. 가장 쉬운 현장 예시로는 역선로에 가만히 정차해 있는 열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옆선로의 열차가 서서히 앞으로 출발할 때 내가 탄 열차가 마치 반대 방향으로 뒤로 밀려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 유도운동의 최고 교과서적 예시입니다.
인지 편향 오류, 후광, 초두, 최근 효과, 평가에 커다란 선입견 왜곡을 심어주는 세대 인지 편향 효과. 17번째 슬라이드는 안전보건평가자의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3대 인지 편향 효과의 학술적 비교입니다. 첫째, 앞서 배운 후광 효과. 피평가자가 가진 하나의 뛰어난 장점이나 긍정적 후광에 도취되어 다른 부가적인 모든 능력과 자질까지 주관적으로 우수하다고 전제해버리는 오류입니다. 둘째, 초두 효과. 만남의 극초기에 입수한 첫인상 정보가 뇌리에 매우 강하게 낙인처럼 박혀서 이후 수집되는 모든 객관적 행위나 데이터 정보를 첫인상에 부합하도록 억지로 끼워 맞추어 왜곡 평가하려는 편향입니다. 셋째, 최근 효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전반적인 실적이나 과정 정보보다 평가하기 직전에 발생한 가장 최근의 단기적인 인상 깊은 사건이나 성과만을 가지고 전체 기간을 섣부르게 단정짓는 치명적인 편향 평가 왜곡 현상입니다. 리스크 테이킹과 억측 판단, 아우트로,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자행하는 인간의 두 가지 불완전한 심리 특성. 마지막 18번째 슬라이드는 작업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돌진하는 리스크 테이킹과 억측 판단의 명확한 정의 대조입니다. 먼저 리스크 테이킹이란 객관적으로 해당 행동이 대단히 위험하고 안전수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엄연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업의 편의성이나 귀찮음 혹은 요행을 믿고 그 위험을 스스로 허용하고 용인하며 의사결정하여 과감하게 행동으로 실천해버리는 근로자 고유의 심리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억측 판단이란 시간적으로 몹시 쫓기거나 초조할 때 혹은 주관적으로 희망하는 허황된 관측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사고가 나지 않았던 요행적인 성공 기억만을 맹신한 채 상황의 급박한 위험성을 지극히 가볍고 사소하게 단정짓고 즉흥적으로 실천하는 지각적 오류 현상입니다. 대표적 예로는 경보기가 매섭게 울려도 아직 열차가 오려면 여유가 있겠지 라고 마음대로 단정짓고 건널목에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행동이 억측 판단에 기인합니다. 헷갈리는 심리학 명제들을 여러 번 귀로 반복해 청취하시어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1점을 추가해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